자, 그러면 우리 58번 한번 가보자. 맨 위에 있는 멘트 읽어볼게요. 뭐를 포함한다? 절대값을 포함하는 등차 등비죠. 자, 그래서 1번 아까 잠깐 써줬네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이므로 자, 절대값을 분석할 때 미추천 절대값 1차 함수를 그려보면 좋다. 이거가 막 되게 치명적인 조건은 안 되겠지만 알고 있으면 좋죠. 등비 수열일 때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다는 건 공비가 양수일 땐 부호 변화가 없지만 공비가 음수일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공비가 음수일 때 항이 나열되면서 매번 부호 변화가 생기므로 밑줄 그림으로 점을 찍어주면서 최대 최소를 분석한다. 자, 일단 등차 버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58번입니다.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이고 자, 집중.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래. 좋아 싫어. 첫 번째 줬으니까 그거 이용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용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준 걸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인데 문제 맨 마지막 자연수 D 동그라미 치세요. 자연수 D. 자, 그때 D 값의 합은이라 물어봤죠. 자, 그럼 우리 자연수 조건은요. 자연수 조건 앞으로 자, 뭐가 나온다? 범위 내에서 선택해 주는 게 있고요. 아니면 뭐가 있다? 약수와 배수 조건이 있습니다. 약수와 배수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게 있죠. 자, 등식이 나온 다음에 당연히 약수와 배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여기 있는 약수와 배수 조건을 이용해 주는 거고요. 자, 가볼게요. 공차가 자연수래. 자, 그래 놓고 뭐가 똑같다? 절대값이 똑같다는 얘기.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되니? 자, 그리고 언제나 SN은 마이너스 100보다는 크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그러면 이걸 해석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AN이 뭐예요? 1차 함수예요. 근데 이 친구들을 가지고 접어서 올리니까 이런 느낌적인 느낌. 자, 접어 올렸더니 이런 그래프가 그려주시면 좋아요. 됐나요? 자, 위쪽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는 건 버리고 공차가 D였으니까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n번째와 누구?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3번째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얘네들이 y좌표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그 바로 다음 항과 전항을 가주시면 이런 느낌이 되겠네. 아, 얘하고 얘가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한번 해석해 보시면 공차가 양수니까 절대값이 똑같은데 원래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똑같은 항이 또 나올 수는 없다고요. 등차 수열에서. 그럼 얘가 음수고 얘가 뭐다? 양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해석해주면 마이너스 am은 am 더하기 3이다. 이걸 풀어주셔도 괜찮은데 한 번 더 가볼게요. am 더하기 am 더하기 3이 0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뭐 혼자 풀 때 이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얘랑 얘랑 가지 말고 아, 얘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뭐치라 이웃한 두 항의 합이 바로 뭐 된다? 0 된다로 넘어가도 괜찮다고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나열해 봤을 때 대칭성이 되겠죠. 이걸 그림이라는 멘트 이제 표현 방법으로 써준 것 뿐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 모르는데 자, 얘네들이 자연수일 때는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a1 더하기 m 빼기 1d. 자, 근데 n이 n 플러스 1이니까 md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는 거 극혐이라 그랬지만 자연수 조건이 있고 첫 번째 항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45 더하기 항의 넘버 빼기 1d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dd 묶어주니까 2m 더하기 1 d. 자, 얘네들이 몇이 되겠다? 90이 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후덜덜 덜덜. 자, 아이고 너무 부끄럽다.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인데.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얘네들이 90에 뭐란 얘기야? 약수예요. 뭐라고요? 90의 약수라고요. 이 90의 약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해주셔야 됩니까? 뭐 해주셔야 돼요? 2m 더하기는 홀수니까 홀수인 약수를 앞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홀수인데 홀수인 거 이해되셨죠? 얘네들이 이제 말이다. 홀수다. 그러면 얘네들 1이고 90이면 되는데 m이 0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탈락. 앞에 있는 홀수만 써주시면 3이고 몇이 되겠죠? 30이면 괜찮겠죠? 이렇게 약수와 배수로 넘어가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홀수가 5니까 5하고 18도 괜찮겠죠? D값의 합이라면 벌써 나왔네요. 정답은 48입니다. 정답 2번. 보게 될 만한 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
좀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7은 안 될 거예요. 9 들어가면 이게 10 되겠죠. 되셨나요? 자, 누구예요? 15도 있고요. 그 다음 8도 되겠고요. 괜찮나요? 자, 45하고 2가 되겠습니다. 뭐 30 곱하기 3 이런 건 왼쪽에 30이 오는 건 안 되죠. 되셨죠? 총 가능성이 이제 5개가 있는데 얘네들 48에다가 뭔가 더해줘도 복이 없단 말이야. 미묘하게 다 피해갔기 때문에 얘가 정답인데 그래도 이거 한번 공부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D가 30이 되면 AN을 나열 한번 해보자. AN이란 친구는 첫 번째 마이너스 45고요. 공차가 30이니까 마이너스 15고요. 그 다음은 30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웃한 두 항의 합이 0 되는 게 이런 거야. 하나는 몇이고 마이너스 15고 그 다음 15고 45고 이런 얘기. 나열해 보시면 되겠죠.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조건 나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이 몇이다. 마이너스 100보단 커야 된다면서요. 무슨 시그마예요. 그냥 SN이 마이너스 100보단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SN은 여기까지 더했을 때 몇이 되겠어요? 최소값이 되겠죠. 음수만 더했을 때. 그럼 여기에서 SN은 몇이 되겠니? 얘네들의 최소값은 몇이 돼요?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양수를 더해주는 거니까 얘보단 커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보단 크니까 얘네들 땡큐. 괜찮아요. 이렇게 나열하면서 조건 나는 확인하는 용도예요. 제껴주는 용도고요. 탈락시키는 용도예요. 조건 가가 메인이고요. 약수와 배수 이런 메커니즘 많이 나옵니다. 자연수 조건에서. 올해 수능 특강 레벨 3에도 자연수 조건 하나 있더라고. 수열에서.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것도 가볼게요. 공차가 몇이면 18이면 A는 마이너스 15고 공차가 18이다. 그럼 마이너스 27 되거든요. 18만큼 더해주면. 그 다음 마이너스 9고요. 그 다음엔 9가 되고 그 다음에 몇이 돼? 27 되고 이렇게 점점점 나오겠죠. 그럼 음수인 항들이 좀 더 나오네요. 그럼 여기에서 SN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여기까지 더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더했을 때 이 3개를 더해주는 거죠. 이제 등차 수열 3개 더할 때 앞에서부터 누적해서 더하는 바보는 없겠죠? 가운데 거 3배로 가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SN의 무슨 값? 최소값은 몇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81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0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친구도 정답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것도 가보자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안 될 거예요. AN은 자, 마이너스 45부터 공차가 10짜리라는 거야. 일반항 쓰고 SN 공식 다 하지 말고 몇 개 안 되니까 제발 나열하세요. 나열. 마이너스 35. 10만큼 늘어나는 거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두 개 절대값이 똑같은 순간이 있구나 정도 기억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여기까지 더해주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 알고 여기까지 더해줬을 때 아가들아 뭐예요? 얘네들 몇 개니? 5개 더해주시게 된다면 여기까지 5개 더했을 때 이미 마이너스 100을 뚫고 내려간다.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 것도 안 해봐도 유튜브 자동재생 아닙니까? 그렇죠. 음수인 항들이 계속 더 나오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정답 몇이 되니? 30 더하기 몇이 된다? 18이니까 여러분들 결혼할 때 나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아닌 게 다행이야 얘들아. 자, 이거 이해되셨나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이것도 몇 번 문제야? 13번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는 일일이 해보는 것. 자, 그럼 이제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59페이지, 59번. 위쪽에는 파란색 박스 별표 58,000개 치세요. 너무 중요해요. 별표 치시고요. 천천히 정리하시고요. 우리 수능 부시는 거야. 수원수투 열심히 해서. 부서지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 잘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 웃어요?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가보자. 자, 우리 손풀이에 선생님이 매주 좋은 말들 하나씩 써주는데 오늘 뭐라고 써놨냐면 확실한 방향과 올바른 방향과 꾸준함만 있으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불안함이 분명히 없어질 거니까 매주 영상 보시면서 풀어주시고요. 주간 풀지형 문제들 정말 좋은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정말 좋은 문제들이니까 꼭 열심히 풀어보세요. 아마 열심히 푼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자, 같이 가보자. 절대값 AK 더하기 AK. 이게 진짜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자, 59번 위쪽에 있는 거. 자, 가보자. 절대값 AK에다가 AK를 가지고 괜찮니? 얘네들을 시그마로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잘 써놨는데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뭘로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만들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얘네들은 몇이에요? 2ak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됐죠? 얘네들은 뭐가 되겠다? ak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되고요. ak가 누구일 때? 음수일 때는 이 친구는 0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 해석해보자. 뭐예요? 음수인항은 더해 안 돼? 안 더해. 자, 이건 뭐예요? an이 누구? 양수인 항들의 합에 곱하기 몇이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양수인 항들의 합의 몇 배? 2배가 되는 거예요. 양수인 항들의 합의 2배.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일반항으로 생각하지 말고 숫자로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1 읽어보자. 자, 동그라미 1번. 만약에 이게 등차 수열의 보호 변화가 있다면, 등차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의 보호 변화는 아까도 절대값 그래프 그려줬죠? 몇 번 있다? 보호 변화는 최대 한 번 있으므로 보호 변화가 바뀌는 근처 값부터 서술한다. 그래서 거기 써놨죠? 양수인 항들의 합의 몇 배다? 2배다. 자,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 만약에 공비가 음수인 등비 수열이라면 매번 부호가 바뀌므로 양수인 항들의 합의 2배인데 그때는 밑줄 쳐져 있죠? 공비가 R제곱인 등비 수열의 합의 2배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친구들이 무슨 수열이라면 등비라면 나열해 보도록 하자고. A1, A2, A3, A4, A5, A6 이렇게 쭉쭉 나열해 봤을 때 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풀마가 반복이 될 거라는 거야. 이런 친구들만 더해달라는 얘기야. 만약에 이 친구들이 뭐였다면 음수였다면 더할 필요가 있다 없다. 주황색은 더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노란색만 더해주면 되는 건데 노란색 애들은 공비가 몇 자리라고? R제곱짜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해 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거의 외워버리세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별표 치자. 59번 해설할 게 좀 많습니다. 쓸 게 많으니까.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등차 등비 중에서 가장 체감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몇 가지 대원칙이 있어요. 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쓴다 안 쓴다? 최대한 쓰지 않는다. 최대한 쓰지 않는다. 되셨죠? 자, 그러면 59번 이렇게 절대값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밑줄 칠게요.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과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 쓸 거야. A에는 등차고요. 자, B에는 문제 읽어보시면 밑줄 치요.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비가 음의 정수인 무슨 수열이다? 등비다. 괜찮나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첫째 항이 뭐다? 자연수이고 공차가 음의 정수입니다.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공비가 뭐래? 자연수가 되는 거지. 자, 자연수 조건이면 약수와 배수 조건 떠올릴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n은 누구부터? 1부터 5까지 an 더하기 bn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절대값이 하나 들어가 있죠. 1부터 5까지입니다. 자, 얘들아 1부터 5까지 봐봐. 자, 물어볼게. 하찮지? 1부터 5까지인데 합공식 쓰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인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가보도록 할게요. 더해줬을 때 몇이 되니? 27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데 bn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절대값이 2개 더 들어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이 67 그리고 81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 이렇게까지 한번 써보자. 되셨나요? 자, 그럼 공비가 뭐야? 아, 음의 정수죠. 자연수가 아니라 첫 항이 자연수고 얘네들이 음의 정수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구조가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구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수능 기출 문제고요. 자, 같이 풀어볼게. A는 일단 절대값 씌워져 있기도 하고 안 씌워져 있기도 한데 Bn도 마찬가지예요. 자, An부터 풀 거예요? Bn부터 풀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An부터 풀어야 돼? Bn부터 풀어야 돼? 뭐부터 풀어야 돼? 당연히 Bn부터 푸는 거야. 왜? A에는 부호 변화가 언제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B에는 뭐야?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 음의 정수니까 파닥파닥 부호가 바뀌겠지. 그래서 Bn의 부호 변화 안다는 얘기야. 그래서 Bn부터 푸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에서 B는 뭐다? B1, B2, B3, B4 그 다음 까만 리무진 B옵니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진짜 미안해요. 자, 풀마, 풀이다.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만큼 친구를 뭐 해주세요? 이번엔 빼야 되지 않겠냐. 이것끼리 계산을 왜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러면 n은 1부터 5까지 절대값 bn에 마이너스 bn 얘네들이
40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Bn이 양수일 땐 안 더해도 괜찮은 거 맞습니까? 아까는 덧셈으로 이론 정리해 줬지만 이 부분은 뭐예요? 마이너스니까요. 자, 그럼 이 친구들은 Bn이 음수일 때 마이너스 2Bn이 되겠네요. 근데 Bn이 음수일 때는 요때하고 요때겠죠? 자,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해석해 줘야 돼? 40이라고 얘기하는 건 Bn의 음수인 항의 합에 쓰세요. 곱하기 몇이라고 보시면 돼? 마이너스 2를 곱한 값이라고 보셔야 되겠지? 천천히 잘 필기해 주시고. 이해되나요? Bn이 양수일 때는 안 더해도 괜찮은 거고요. Bn이 음수일 때 마이너스 2Bn이 되는 거야. 음수일 때만 더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따로 해달라는 얘기지. 그럼 Bn의 음수인 항이 저기 있는 체크한 친구니까 B2 더하기 B4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40이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20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B 더하기 B4죠? 자, 그럼 얘네들은 BR 더하기 BR 3승. 이 친구들이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말해주고요. 괜찮니? 자, BR로 묶어주시면 R제곱 더하기 1이 몇이 된다? 마이너스 20이다 들어가시면 얘네들이 자연수고 얘네들이 의미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약수와 배수 조건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R이 마이너스 1이면 B의 값은 몇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버려서 B1의 값은 몇이 됩니까? 10이 되겠죠. 자, R이 마이너스 2면 B의 값은 몇이 된다? 2하고 5가 돼버리니까 2가 되는 거야. 자, 벌써 이게 정답 아니겠지? 왜? 수능에서 공비가 나오면 아마 2이거나 마이너스 2일 거라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선생님이 R이 마이너스 3이면 자, 그럼 얘네들이 몇이에요? B가 3분의 2가 되어버립니다. B 값이 첫 항인데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부터 이제 탈락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1번 케이스, 이게 2번 케이스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동그라미 1번이 맞을 거니까 1번부터 써본 겁니다. 자, 요거 이해되세요? 모르겠으면 5개 나열해보고 부호 체크해서 그 다음에 더해주시면 돼. 또는 빼주시면 된다고.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조로 만드는 걸 이 다음 문제도 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마저 더 가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Bn을 정의했죠. 자, 동그라미 1번 케이스. 대님,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케이스는 첫 항이 2야. 공비가 누구면? 마이너스 2가 되면 Bn이라고 말해주는 친구는 B1, B2, B3, B4. 그 다음 B5 노래 아는 게 없다. 됐니? 이렇게 써주시고. 자, B는 몇이죠? B는 2죠. 4, 8, 마이너스 16, 32가 되는 거예요. 등차하고 등비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가주시면 여기에서 시그마 n을 집에 가서 이거 꼭 다시 풀어보셔야 돼. Bn의 그냥 합은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됐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돼서 얘네들은 22가 돼버려. 자, 그리고 n은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절대값 Bn의 합은 다 양수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더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6, 8까지 더해주면 14, 마이너스 16까지 더해주면 30, 그래서 62가 되어버려. 여기까지 괜찮니? 5개인데 뭐하러 공식 써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N으로 넘어가 주셔야 되는데 Bn의 부호 변화가 파닥파닥거리면서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1부터 5까지 AN의 그냥 합은 Bn의 합이 20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이 찢어졌다고 가정해 줬을 때 얘네들의 합이 22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합은 몇이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것도 가보자. n은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절대값 AN의 합은 몇이 되셔야 돼요? Bn의 그냥 합이 몇이었어? 얘네들의 합이 62였으니까 얘네들도 역시나 찢어졌다고 진행해 주시게 된다면 이게 60이니까 얘네들의 합은 몇이 되겠어요? 19가 되겠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이런 모양들이 또 생겼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기억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얻을 만한 정보
뭐예요? 기억하자. 5A3가 5라는 거 이해됐나? 5개 합은 무조건 가운데 거 기준으로 소설한다. A3가 뭐야? 1이다 라는 거 알았죠? 괜찮니?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것도 가보자고요. 네, 선생님. 그럼 얘랑 이건 이제 못 더하잖아요. 그럼 얘랑 더해주는 건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얘랑 뭐 해보자. 더하든지 뭐 해보든지 빼보든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얘네들끼리 더해보자.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절대값 an. 괜찮니? 자, 그래 놓고 플러스 an이다. 이렇게 더해주시면 24가 되겠지. 자, 이건 뭐라고 해석했죠? an의 양수인 항들의 합의 몇 배? 2배야. 양수인 항들의 합의 2배. 그럼 양수인 항들의 합이 몇이란 얘기야? 12란 얘기지? 자, 나열하자. 집에 가서 꼭 다시 풀어봐야 돼. A1, A2, A3, A4, A5. 너 이게 되게 어색해 보이겠지만 되게 유명한 함수예요. 되게 유명한 거. 자, 그럼 얘가 이제 아까 주황색 내용 때문에 1이라는 거 알았거든.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선생님 이 친구들은 100% 양수네요. AN이 첫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뭐라 그랬어요? 음수인, 음의 정수인 등차라 그랬으니까 저 친구 감수한단 말이야. 1이라는 건 양수니까 이전엔 무조건 플러스였다는 얘기야. 자, 근데 그 다음은 뭐가 되냐면 A4는 뭐가 돼버려요? 음수가 된다고. 왜? 선생님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가 여전히 양수일 수도 있지 않나요? 하는데 공차가 음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같은 친구야. 그러면 얘네들은 0 또는 음수야. 잘 봐줘야 0이라고. 그럼 확실히 얘는 뭐야? 음수가 된다는 거지. 어쨌든 절대값 처리할 때 마이너스 붙여버리시면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얘네들 양수인 합의 두 배인데 양수인 항의 합이 뭐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12라는 걸 알게 돼요. 되니? 자, 근데 양수인 항들의 합이 몇이라는지 알지? 몇이야? 3의 2란 얘기야. 얘네들의 합의 3배니까. 얘네들의 합의 2배니까. 얘네들 합은 요거 되겠죠. A2는 몇이다? 4다 이거지. A2는 4다. 그럼 얘네들이 몇이 돼요? 4가 되겠네. 이거 7이고 몇이니? 마이너스? 진짜 음수 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숫자 배열이었다라는 걸 일반항을 절대 쓰지 않고 적절한 절대값 해석을 진행하면서 나열하면서 들어간 겁니다. 어휴, 이거 이해됐니? 어렵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됐죠? 자, 문제에서 A7이랑 뭐 물어봤어? B치 물어본 거 맞죠? A7은 여기다가 얼만큼? 3만큼 더 2번 빼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몇이야? 11이 되겠고요. 자, B7은 여기 들어가는 거죠? 몇이 되겠다? 128이 되겠네? 4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더해주면 몇이 되니? 117이죠. 자, 정답은 국어, 수학, 한국사가 정답입니다. 117. 자,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으면 더하거나 뺄 생각해야 돼. 자, 더하면 뭐다? 양수인 합의 2배. 빼면 음수인 항들의 합의 마이너스 2. 정리 잘 해놓으세요. 집에 와서 꼭 다시 풀어봐야 돼. 첫 번째 항 기준으로 소술하지 말고 5개 줍니다. 수능에서. A3 주는 거구나. 근데 A3가 1이니까 이렇게 해석해줘야지. 알거냐? 너를 다음에 또 문제 풀기 시키잖아. 주간 풀정 문제 풀 때 이제 첫 항 기준으로 서술하거나 이 구조 이미 이런 구조 많이 냈거든요. 지금까지. 해설 영상 매주 숙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많이 봤을 거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알겠죠? 그러면 얘들아, 우리 동그라미 2번 케이스 안 썼잖아요. 동그라미 2번 케이스는 알겠지? 여러분들 안 적어도 되는데 칠판 한번 가보자. 공비가 마이너스인 게 정답이라고 얘기했는데 동그라미 2번이 왜 안 되냐면 자, 지울게요. 다 썼을 테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Bn이 몇이 되니? Bn은 몇이 돼? 첫 항이 10이고 10 마이너스 10. 이거 등기수열의 의미가 딱히 없죠. 숫자가 안 바뀌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동그라미 2번에서 n은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Bn의 합은 몇이 돼버려요? 10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이 몇이 되냐면 얘네들의 합이 10이었으니까 얘네들의 합은 몇이야? 17이 되겠네. 여기에서 모순이 됨을 곧바로 알아야 돼요. 왜? 이건 5의 배수가 아니잖아. 뭐라고요? 5의 배수가 아니라고요. 벌써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돼?
A3의 몇 배? 5배라고. 근데 A에는 모든 항들이 정수란 말이야. 알겠죠? 이거 5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탈락이라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얘는 뭐야? 5의 배수였으니까 괜찮은 친구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더하지 않고도 얘네들을 5배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눈이 생기셔야 됩니다. 모순이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정답이 아니니까. 자, 뒤로 넘어가서 60번 한번 가보자. 등차 등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구조로 만들어내셔야 돼. 60번도 별표 쳤나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중하위권 학생들이 선생님 저 수학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면 계속 수업을 들으면서 문제풀이를 보셔야 되지. 바이블 푼다고. 기본 개념 영상 듣는다고 수학을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60번 가볼게요. 뭐가 나오는지 좀 알아야지. 자, 수열 AN이 어머 얘들아 등차례 등비례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저스트 수열이래. 뭔지 몰라. 자, 그러면 이제 조건 가나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60번입니다. 자, 풀이 두 가지 적어보도록 할게요. A1의 절대값은 2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의 전체 절대값은 2 곱하기 절대값 AN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14가 된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A13579를 더해달란다. 자, 풀이 1번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가볼게. 얘들아, 이걸 보고 아까 정리 한번 했었죠. 뭐라고 해석하라 그랬니? AN의 절대값은 됐니? 첫 항이 2고 공비가 2짜리 등비수열입니다. 얘네들은 몇 차? 2의 n승이다. 그럼 AN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절대값이었을 땐 2, 4, 8, 16, 32 이런 친구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다. 자, 이걸 알고 있고요. 자, n은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AN 더해주면 마이너스 몇이 돼요? 14가 된답니다. 자, 풀 1번 시작할게. 자,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게 이제 하찮은 존재인지 이 상황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자, 풀 1번 제목입니다. 자, 쓰세요. 숫자 분석입니다. 숫자 분석이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종이를 뭐 한 12번 이상 접을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어봤니? 얼마나 큰 종이더라도 접으면서 종이의 두께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알겠죠? 아무리 얇은 종이더라도 여러 번 접어주는 건 이제 특정 순간 이후부터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제 종이를 누가 더 많이 접냐 이런 걸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럼 2의 n승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자, 10개 다 쓰셔야 됩니다. 자, 수능이잖아? 그럼 태어나서 처음 보는 숫자를 줄 거라고. 등비수열 같은데 자, 쓰세요. 1, 2, 3, 4, 5, 6 생략하지 말고 다 쓰세요. 자, 점점 넓어지면서 쓰세요. 어차피 숫자들이 좀 커지니까. 자, 쓰세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2, 4, 8, 16, 32, 64, 128, 256. 자, 얼굴에 기름이 너무 많아. 뭐야? 오일리. 와우. 1024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마이너스까지 써주세요. 인스타 마팔. 자, 들으면 쉬운데 이렇게 쓰는 풀이를 해본 적이 없지. 자, 그래서 수학은 사실은 진입장벽이 높은 건 맞지만 낮은 것도 맞다. 수능에서는. 자, 쓰세요. 10개 다 쓰세요. 10개 다 쓰세요.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바지런히 다 쓰세요. 자, 그럼 얘네들 10개 중에 적당하게 음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양수를 선택해서 더해서 마이너스 14가 되셔야 돼. 자, 그러면 물어보도록 하자. 얘들아, 여기 나 있는 요만큼 친구만 512까지만 다 더해주면 알겠니? 얘네들을 더해주면 요거에 첫 번째 항에 2의 항의 구승 빼기 1이니까 10 몇이 되니? 네, 몇이 되니? 얘네들은 2의 10승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102입니다. 맞습니까? 됐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앞에 있는 걸 다 더해줘도 이런 거 우리 심지어 확통해서 이런 숫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1024를 이길 수 없어요. 앞에 있는 9개를 다 더해줘도 그 다음 항을 이길 수가 없다고. 근데 숫자 분석하는 거야. 얘가 뭐야? 음수라고요. 뭐라고요? 음수라고요. 그럼 얘네들 가볼게요. 앞에 있는 1024 양수를 선택해주고 이걸 음수를 다 선택해줘도 무조건 양수가 나올 거라고. 더 이상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얘는 무조건 선택돼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나요? 됐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선택했죠. 이건 선택되지 않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건 맨 마지막 항을 고정시켰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n은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an을 더해줬을 땐 마이너스 1024를 해서 마이너스 14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024를 해버리면 1010이 되겠지. 집에 가서 뭔 얘기하는지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그냥 숫자를 나열할 준비가 안 된 것들이야. 그냥 칠판에 적은 거 받아 적는 게 공부인 줄 착각하는 친구들. 국어 공부는 그렇게 해도 돼. 영어 공부는 수업 시간에 공부가 된다고. 수학은 절대 안 그러니까. 자기만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시간이 집에서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물어보도록 할게. 이건 뭐야? an이 플러스 마이너스 적당히 누군지 모르는데 바뀌었을 때 합이 1010이야. 자, 그러면 꽤 큰 값이죠. 근데 얘네들 양수인 친구들을 다 더해줬을 때 몇이 돼? 102이지? 그럼 얼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12만큼 차이가 나는 거 맞니? 그러면 대부분 왜 큰 차이가 안 나잖아. 그럼 대부분 양수였다가 몇 가지만 음수로 선택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큰 숫자들을 선택해줘서 음수로 만들어주면 12보다 더 차이가 났었을 거야 라는 얘기를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혼자 해야 된다고요. 차이가 양수인 애들이 합을 더해줬을 때랑 플러스 마이너스 섞일 때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12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알겠니? 얘만 음수로 선택해주고 나머지를 다 양수로 선택해달라는 얘기야. 왜? 얘네들만 마이너스 8로 선택했어도 8 대신 마이너스 8에 더했으니까 16만큼 손해본 거거든. 16만큼 줄었을 거야. 근데 16도 안 줄었으니까 얘가 8만큼 손해봤죠. 이거 더 할걸. 플러스 4 될 건 마이너스 4 했으니까. 플러스 8 될 건 플러스 4 될 건 마이너스 4 했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2 될 걸 마이너스 2 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2 차이다.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공식 필요 없어. 세연아 처음 보는 수열은 이렇게 가는 거야. 나열하세요. A13579죠? 이거 더해주면 돼. 자, A1은 이렇게, A3은 8, A5는 32, A7은 128. 알겠지? A9도 몇이야? 양수인 걸로 선택해주면 돼. 512 이렇게 써주시면 돼. 자, 계산해 주시면 678이다. 정답은 678. 어때요? 공식에 매몰된 사고를 한 사람들은 진짜 풀기 힘들겠죠? 어렵습니다, 이게. 자, 유튜브 검색해보면 요새는 별의별 사람들이 수학 문제 다 풀더라고. 내가 가끔 유튜브 뒤져보는데 작년 수능 문제풀이를 누가 했냐면 초등학생이 해놓은 게 있더라. 댓글도 막아놨어. 퀴즈라고. 알겠죠? 요 문제풀이를 어떤 치과 의사 사람들이 한 거야. 너무 쉽네요. 이렇게 때려 맞추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왜? 애들은 공식밖에 못 쓰거든. 등비수열을 하면 등비수열 합이다. 그럼 공식밖에 없는데 10개를 나열할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메시지 던지잖아요. 나열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풀이 2번 한번 가보도록 하자. 풀이 2번. 자, 숫자는 써놨죠? 자, 그럼 얘들아,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n은 1부터 10까지 an, 얘네들이 마이너스 14라는 걸 알아. 알겠니? 자, 그러면 숫자가 다 나열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숫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런 숫자에 대한 감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보통 없어요. 보통 이과 애들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힘들다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뭘 해보냐면 an의 절대값이 얘가 무슨 수야? an의 절대값이 등비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한번 계산해보자고.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절대값 an은 괜찮니? 몇이 되는데 얘네들은 요거죠. 무조건 몇이 된다. 공비가 2고 첫항이 2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몇이 되니? 2의 10승 곱하기 2니까 2의 10승은 1024 외우고 다녀야 되겠죠? 2046입니다. 2048에서 이만큼 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왜 여기다 넣어놨는지 기억해 주시면 이거랑 이거랑 뭐 해보고 싶어요? 뭐 해보고 싶어요? 빼보고 싶어요. 빼든 더하든 알아서 하세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빼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구조가 생겨. 이걸 만드는 게 실력이야, 이제는. 만드는 게 실력이야. 그럼 몇이야? 20 몇이 되니? 2060인가?
만들어. 그럼 이걸 외우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저것보단 조금 더 할만할 거예요. 이 구조에 대한 당위성만 있다면. 오늘 이걸 처음 봐서 어색하겠지만 이거 외워놓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만드는 거야. 우리한테 익숙한 구조라고 기억해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아기천사 가볼게. 이거 뭐였어? AN이 양수일 땐 더해 안 돼? 안 더하는 거지.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해 주면 돼? A1부터 A10까지. 알겠죠? AN의 무슨 항? 음수인 항에 뺄셈 나오면 음수인 항의 합에 곱하기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지? 언제 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음수인 항의 합이면 당연히 음수를 곱해야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AN이 음수인 항의 합이래요. 그럼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1030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이 숫자 펼치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러면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다는 가정하에 여기 있는 숫자들 적당히 조합해서 마이너스 1030 만들어줄 건 이것밖에 없다. 숫자 분석은 나중에 하면 돼. 이렇게 세 개 선택하고 나머지는 쫙 다 양수다. 끝. 이게 선생님 풀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구조를 만들어라는 얘기야. 수능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예비 수능에도 나왔고요. 되셨죠? 자,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까지 해봤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어렵지? 안 하던 짓 해야 되니까 어색하고요. 그래서 내가 파란색으로 좀 정리를 많이 해놓을 거야. 이거 단위로 기억하고 떠올리시는 게 중요하다. 어색하겠지만 분명히 평가원 모의고사 중에 한 번은 나올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저 오늘 앞부분 AN, SN 관계랑 몇 가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쭉쭉 넘겨서 139페이지 한번 가보자. 139페이지. 다음 시간에 마저 더 할게요. 오늘 좀 왔다 갔다 합시다. 숙제를 할 만큼만. 자, 139페이지 가보시고요. AN, SN 관계에 등장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요거 두 개만 하고 그다음 앞에 미분 문제풀이를 몇 가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답지 받은 것도 열심히 풀어주시고요.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보고 후회하지 말자고. 알겠죠?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때 최고점이 나오거나 진짜 잘 보거나 100점을 받는 게 목표가 절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수능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뭐가 목표예요? 했던 게 나오는구나 정도 확인해 보면 돼요. 예전에는 그냥 포기하거나 그냥 잤었는데 이제는 좀 시도할 만한 것들이 생겼다만 느껴도 대성공이야. 알겠죠? 점수는 어차피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나중에 왜냐면 시험 1년이 길거든요. 그때 동안 여러분들 수학을 포기하지 않을 만한 포인트만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 오늘 다시 오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작년에 수강했던 친구인데 저기 특성화고 친구야. 특성화고 친구고 근데 어디 갔냐면 숭실대 갔거든요. 숭실대. 선생님이 그 친구를 낮게 본 게 아니고요. 특성화고면 공부를 잘 안 하는 학교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숭실대 가서 난 되게 좋아했어. 되게 좋아했다. 아, 잘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오늘부터 다시 또 수업 등록해서 온다 그러더라고. 내가 얘기했지. 왜 그러냐. 네가 대진대나 강원대학교 다니면 그냥 휴학 이제 자퇴하고 다시 해도 되는데 숭실대면 좀 아깝다.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가 9월 달에 1등급이 한 번 나왔었거든요. 수학이. 그 한 번 잘 나왔던 기억에 이제 잊지를 못하는 거야. 하니까 될 것 같은 느낌을 한 번 받으니까 계속 시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간에 비슷했던 경험을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게 재수든 아니면 뭐 학기 중에 뭐 그 다음 모의고사를 잘 보게 되는 동력이든. 알겠죠? 그래서 일단 3, 4월 모의고사는 했던 게 비슷한 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비슷하게 손이 움직여서 틀린 많은 거 몇 개를 좀 더 맞춰줬다. 이게 목표가 되면 그 다음은 이제 그걸 연료로 해서 활활 타올라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내신 시험이 아니고 분명히 이상한 점수 나올 거예요. 처참한 점수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과정에 좀 집중해 주시고 6월 달부터 좀 잘 나오시면 됩니다. 잘할 수 있죠? 자, 그럼 가보자. SNE. 특히 재학생 미적분은 거의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희망적인 생각하지 맙시다. 알겠죠? 자, 가보자. SN이 몇 개 이상 등장한다면 2개 이상 등장한다면 합이 아닌 빼서 차이로 인식한다. 자, SN이 뭔지 알죠? 우리 합이 기호예요. 근데 SN이 2개 이상 나오는 거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AN, SN 관계는 다음 시간에 마저 더 해보고요. 오늘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S11 빼기 블랙맘바 에스파. 자, 빼보시면 맙소사. 자, A9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 정도 빼주는 건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도 동그라미 2번은 안 읽을게요. 3번이나 한번 읽어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됐죠?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1에 K승에 SK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등차 수열에서 공차 뽑아내주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마이너스 S1 더하기 S2 빼기 S3 더하기 S4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되면 마이너스 S9 더하기 S10이다 이렇게 더해주면 되거든요. 알겠나요? 자, 그럼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얘가 이제 몇이 된다. 아, A2고 얘가 몇이 된다? A4고 이렇게 공차 뽑아내듯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황색 항들의 몇 개? 5개. 그래서 SN은 뭐 하는 기호라고요? 더하는 기호입니다. 근데 SN이 2개 이상 나오면 뭐 하라는 뜻이에요? 더하지 말란 뜻이에요. 빼란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거 한번 가볼게요. 64번입니다. 64번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볼게요. 자, 등비수열 AN 밑줄 한번 쳐보자. AN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등비라는 걸 알고 있죠. 13 곱하기 3의 n 빼기 1승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뭐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A4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등비수열 이제 결정하려면 정보가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건 우리 예상하고 있나요? A하고 R을 결정해야 되니까. 원래는 3개는 알고, 미안해. A하고 R 2개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4점짜리가 되는 건데요. SN에 뺄셈이 나와 있네요. 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써보자. 플러스 2 더하기 AN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SN은 뭐다? 무겁다. AN은 가볍다. 이게 결론이에요. SN은 뭔가 더해주는 식이니까 무거운 식이고요. SN은 무겁고 AN은 가볍다. 그래서 AN으로 바꿔주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요만큼에 대해서 얘가 3의 n 빼기 1승이니까 여러분들 공비가 몇이라는 건 사실은 예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3이라는 건 알고 가야 되겠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만큼 친구는 AR에 몇 승? n승. 첫 번째 항을 A라고 놓으시면 3의 n 더하기 1승. 얘네들은 A 곱하기 3의 몇 승? n 더하기 2승이다.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돼. 자, 공비는 3이라는 게 이제 알았으니까 양변을 누구로? 3의 n 빼기 1승으로 나눠버리시면 주어진 식은 좌변은 몇이 되겠어요? 9a 더하기 9a가 아니죠. 3a 더하기 9a 더하기 몇이 되겠니? 27a. 자, 얘네들이 13이다 라고 써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 더해주게 되면 얘네들이 39a가 되겠죠. 이것도 4점이네. 쉽다 야. 자, 이 값은 몇인가요? 여러분들 IQ 써주시면 되겠네요. 3분의 1입니다. 와우. 자, A 몇은 4의 값이죠? 자, 이 4의 값은 등비수열일 땐 첫 항부터 나열하는 거 좀 극혐할 만한 짓은 아닙니다. 자, 그럼 넘어오시면 공비 아래에 3승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여러분들 등급 써주시고요. 자, 풀이 과정 밑에 좀 자리 짧게 넣어놨죠? 자, 그럼 시간 줄 테니까 65번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미분 좀 하자. 자, 이번 주 영상 꼭 보시고요. SN 2개는 뭐 한다? 뺀다. 자, 이번엔 등차라고 나와 있죠. 공차가 2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마이너스 16이고요. SK가 몇입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기억해 줘야 돼. 공차가 2인 걸 줬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넘버를 가지고 있으면 뭐 특정한 기준으로 서술하는 게 좀 비추라 그랬습니다. 추천하진 않아요. 일단 SN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뭐 해주셔야 되는 게 국룰이야?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 AK 더하기 1 더하기 AK가 몇이 되겠니? 4가 되는 거야. 근데 공차가 2짜리란 얘기니까 자,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얼만큼? AK부터 써줄 거 그랬나? 미안해. 잘못 썼다. 플러스 2죠? 자, 플러스 2까지 넘어갔을 때 얘네들이 이제 4가 된다. 이렇게까지 써주면 되겠지. 근데 공차가 2짜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만큼과 요만큼 가봤을 때 얼만큼 늘어나는 거지? 이만큼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 살펴야 되겠지. 더해서 4고 이만큼 차이 나는 숫자는 이 세상에 1하고 뭐밖에 없다? 3밖에 없다. 이렇게 가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출발 지점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뭐부터 썼냐면 연립부터 썼어요. 뭐부터 썼다고요? 연립부터 쓴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100이고 얘가 96이었을 때도 빼주시면 4가 될 거야. 이제 뭐 해야 돼? 각각의 식에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이건 좀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번 주 숙제할 때도 이거 썼었는데 요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홀수를 1부터 꾸준히 더해주면 항의 개수의 제곱이 생긴다는 대표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내가 뭘 가지고 가보셔야 되냐면 SK가 마이너스 16이다라는 걸 이용해 줘야 돼. 자, 근데 공차 하나 알고요. 출발 지점이 A1이 아니죠. 알겠죠? A1 두고 서술하는 걸로 연립방정식 이만큼 풀면 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SK가 마이너스 16이거든요. AK 플러스 1은 몇이 되겠니? 1이 되지. 그럼 더한다는 건 순서 상관없이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AK는 몇이 되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이만큼씩 거꾸로 가는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뭐 하세요? 제발 나열하세요. 몇 개? 몇 개 눈에 보이는 만큼을 나열해 주시면 돼. 알고 있는 것부터 나열하는 거야. 거꾸로 더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더해 볼게. 그럼 얘네들은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3 되겠지. 이거 하려고 더한다는 건 공식이 아니라 이제 순서도 상관이 없다. 그럼 얘네들은 몇이 돼? 마오가 되겠지. 그러면 AK 빼기 3은 몇이 되겠니? 마 7이 되겠지. 고정관념을 버리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풀이가 맞는 거야. 알고 있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풀이. 그럼 여기까지 더해준 게 SK라는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AK까지 더해준 게 SK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6이어야 돼. 제발 알고 있는 것부터 가주시는 거야. 알고 있는 것부터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야. 얘부터 거꾸로 넘어간다고요. 모르는 걸 계속 문자로 두고 연립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니 그게 풀리겠어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더해줬을 때 1, 3, 5, 7 홀수들을 더해주는데 4개를 더해주니까 이미 마이너스 16이란 얘기예요. 끝났습니다. 이 친구가 A1이란 뜻이에요. A1부터 AK까지 합이 뭐가 되는데? SK가 되는데 SK를 먼저 주고 거꾸로 가는 건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편해. 가장 편하고 선생님은 수열을 제일 잘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려고 쌓아오려고 지금까지 멘트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알고 있는 지점부터 출발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네들 문제 풀 때 모르는 걸 문자 추가하면서 들어가는 건 수열에선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숫자 위주로 생각하세요. 식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항 위주로 풀어주는 겁니다. K값은 몇이 되니? 4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합이 몇이 되는 거야? 합이 마이너스 16이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K값은 몇이다?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A, 2K니까 A8이 정답이 되겠죠. 알겠니? 그럼 이 친구가 A4니까 A4 기준으로 몇 D? 4D만큼 더해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8이니까 정답은 7이다라는 쉬운 문제입니다. 얼마나 쉬운데 얼마나. SK 두 개 있으면 뭐한다? 뺀다. 알고 있는 것부터 나열해서 더한다. 합공식은 최대한 쓰지 않는다. 오늘 주제문이에요. 알겠죠? 기꺼이 나열한다. 몇 개까지? 10개까지. 10개까지. 대님, 자 허리 펴시고요. 자 이제 미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지개 하고 켜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앞쪽이죠? 저번 시간에 미분편 좀 안 했던 것들이 많아요. 어려운 문제들만 남았습니다. 자 83페이지로 가보자. 83페이지.
자, 83페이지 펴시고요. 표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괜찮나요? 뭐 아저씨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죠? 자, 83페이지. 자, 이번 주 숙제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풀정 워크북. 수투 좀 어려웠죠? 도함수 활용하다 보면. 일단 3월 때까지 최대한 다 수열하고 적분까지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워크북 문제풀이는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따로 카톡으로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83페이지 가보자. 방부등식과 미분의 관계입니다. 저번 주 영상 꼭 다 보셨어야 되고요. 이번 주 영상도 꼭 다 보세요. 자, 방부등식과 미분의 관계입니다. 자, 그럼 우리 3차 위주로 서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정식의 실근과 중근, 허근에 따른 그래프 위치 관계인데, 자, 1번 동그라미 칠게요. 자, 뭐의 실근? 3차 방정식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3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이거의 변형 문제까지, 변형 내용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여기에서 y는 거의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k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맞죠?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러면 나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가보자. 여기에서 실근 몇 개를 가지지? 3개를 가지는 것까지 이해됐죠? 근데 얘네들 세 실근의 합은, 자, 써볼게. 이때 세 실근을 가지면 세 실근의 합은 되셨나요? 자, 얘네들 세 실근의 합은, 자, 가보도록 하자. 여기 무슨 점이 있겠니? 자, 따로 체크해 볼게요. 변곡점이 있겠죠? 자, 따라서 변곡점 x좌표 이거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곱하기 3이 됩니다. 자, 항상 이게 성립하죠. 3차일 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세 실근의 합이면 얘네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k값이 위아래로 움직이더라도 일정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fx가 3차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거 한번 가볼게요. 이걸 펼쳐서 이해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t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k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세 실근의 합은 얘만 결정해 주는 것까지 이해되셨죠?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이 뭐다? 세 근의 뭘 결정한다? 합을 결정한다. 무슨 느낌인지 이해됐지? 그렇잖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저번 시간에 대칭성이나 근계수 이용해서 접한다는 내용 다 풀어준다 그랬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k값이 뭐가 되든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뒤에 값.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이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나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그러면 누가 바뀌어도 상관없어. c가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것까지 이해됐지? 자, 그래주면 아래쪽에 약간 빈자리 있지. 맨 아래쪽에. 어차피 초록색 예제 안 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똑같은 함수일지라도 아니면 거의 다 새롭게 그래도 크게 상관없어요. 변곡점을 지나지 않는 어떤 곡선이더라도 y는 몇이 되겠니? mx 더하기 n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세 실근의 합을 더해줘도 똑같아. 변곡점이 중요하지 게 아니야. 변곡점은 기함수면 주겠지만 변곡점 안 준다고요. 알겠죠? 상수함수가 움직여도 1차항까지 움직여도 얘네들이 뭐다? 불변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불변이 중요한 거예요. 불변.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변곡점을 찾아라라고 얘기하는데 변곡점을 찾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나올 리가 없어요. 언제 변곡점 찾으라 그랬지? 내가 저번 시간에? 평행접선 나올 때. 그때는 변곡점 찾는 겁니다. 근데 접선이 아닐 때는 직선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이 뭐 mx 더하기 n이더라도 a, b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뭐더라도 는 몇이더라도 k더라도 a, b는 안 바뀌니까 합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저번 주 숙제 문제풀이에서 얘네들의 실근이랑 듣니? 얘네들의 실근의 합이 일정하다로 문제 풀었었거든요. 야, 이거 너네들 이걸 적으면 뭐해? 못 쓰는데. 자, 칠판 한번 가볼게. 어떠한 3차 함수가 봐봐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접한다. 여기서 접한다. 이런 내용 많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변곡점을 안 주면 얘네들 실근 두 개 합이 얘네들 중근이니까 더블 체크해 줘야 되겠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뭐다?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다. 이렇게 문제 풀어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중간 매개체 역할하는 거고요. 불변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 뭔 얘기인지 이해됐니?
자, 이거 다시 한번 그려줘 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3차에서 쓰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 접선일 것까지는 이해됐죠? 병목점 알면 땡큐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되셨죠? 그럼 얘네들을 이제 써볼게. 알파. 됐지? 얘네들은 x좌표들을 베타. 얘를 뭐 감마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뭐 된다? 베타 더하기 감마가 흰색 직선하고 만나는 게 주황색 직선하고 만나는 뭐다? 알파 더하기 감마다. 이렇게 문제 풀란 얘기야. 세 실근의 합이 일정하다. 알겠죠? 이런 스타일로 하면 미분을 안 해도 괜찮다. 1차 함수더라도 세근의 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접선 같은 거 구하다 걸리면 혼난다. 만약에 변곡점을 알고 있으면 1대 1대 1을 쓰세요. 변곡점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세실근의 합만 쓰세요. 이게 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 숙제 영상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되셨죠? 요거 정도만 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다가 빈자리 이제 써주시고요. 중요한 메시지는 37번 위쪽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니까요. 한번 같이 가보자.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가보자. 84페이지 읽어볼게요. 자, 화이팅. 3월 23일이 모의고사인데 재학생들 기준으로 오늘이 3월 4일이거든요. 그죠? 며칠 남았어요? 18일 정도 남았습니다. 18일 정도면 한 2주 정도 남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알겠죠? 국어, 영어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고요. 수원 수투는 최대한 많이 맞춥시다. 알겠지? 쉬울까 어려울까? 100% 어려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점수 나올 거예요. 알겠죠? 미리 몰랐던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잘 보면 너무 좋지만. 자, 가보자. 방정식으로 제시된 문제는 자, 는 K꼴 있죠? 자, 는 K 동그라미 치세요. fx 빼고 는 K꼴 맨 위에 있는 거. 이항한 뒤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야. 자, 주제문 나올 겁니다. 자, 방정식 f는 g의 실근은 f 빼기 g는 0, 즉 차함수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평가원에서 밑줄쳐.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적분할 때도 마찬가지야. 곡선과 곡선을 비교하는 문제는 출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넘겨서 는 상수함수꼴 또는 는 직선으로 바꿔서 문제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맨 마지막 화살표. 자유롭게 이항시켜도 방정식과 부등식의 실근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가볼게요. 실근은 바뀌지 않는다. 실근 불변. 됐지? 밑줄 치고 뭐라고 쓸까요? 두 번째. 실근과 뭐가 이제 바뀌지 않을까? 이항시켜도 바뀌지 않는 것. 뭐가 있죠? 실근이 바뀌지 않고요. 뭐가 안 바뀌니? 방금 얘기했지만 실근의 합도 바뀌지 않죠. 변곡점 이용해서 매개체로 가든지 직선이 바뀌었을 때도 실근이 유지된다는 거 이용해 주시면 여러 접선을 활용해 줄 수 있어요. 뭐도 안 바뀌었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도 안 바뀝니다. 이 넓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넓이 이야기는 차함수의 넓이로 깔끔하게 바꿔서 면적 공식으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아직 적분 안 나갔으니까 따로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37번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언제나 성립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에 대해서 성립해야 됩니다. 자, F는 3차고 G는 몇 차예요? 2차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곡선과 곡선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한쪽으로 다 몰아버릴 겁니다. 자, 어떻게 몰 건지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플러스 3x제곱 빼기 k가 되고요. 자, gx라고 얘기한 친구는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10이 되어 버립니다. 자, 이걸 가지고 왼쪽으로 다 몰아버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무지성으로 넘기지 말고 그리기 쉽게 바꿔주는 게 좋겠죠. x 3승, 자, 플러스 x 제곱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빼기 3x. 아이고, 잘못 썼다. 망했다. 자, 오른쪽에 뭘 안 했니? 곱하기 3을 안 했죠? 됐니?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써볼게요. 미얀마. x 3승 더하기 3x 제곱. 자, 빼기 k고요. 6x 제곱 플러스 9x 빼기 30입니다. 자, 괜찮습니까? 자, 그럼 왼쪽으로 넘어갔을 때 x 3승 빼기 3x 제곱. 자, 빼기 9x가 되고요.
자, 모르는 거 k 빼기 30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항시켜 봤고요. 자, 내가 그릴 만한 함수는 요게 되어 버리겠네요. 얘하고 비교해주는 너무 쉬운 문제죠. 4점짜리 첫 번째나 3점짜리 맨 마지막으로 나올 법합니다. 자, 3x제곱 빼기 6x 빼기 9가 되겠고요. 자, 3으로 묶어버리시면 x 빼기 3과 x 플러스 1이 되어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네들이 이제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친구들이 몇이 된다? 3이 된다라고 써주시면 돼. 됐나요? 자, 그러면 요만큼 친구를 가지고 계산해 봤을 때 2대1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얘네들이 4칸이니까 2칸이라는 걸 알아서 자, 그래프 그려줬을 때 자, 누구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다 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쭉 넘어가서 이 친구들이 이제 4니까 여기서부터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2대1 법칙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절대 축부터 그리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3을 대입해준 요 값을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다 3 대입해주면 사실 이제 금방 끝나죠. 마이너스 27이다. 되니? 자, 그래서 y는 k 빼기 30이라는 누구가? 상수함수가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셔야 되겠죠. 되니? 자, 그래서 k 값은 몇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최소값 3이다. 등호 들어가시면 되겠죠? 정답은 3. 되나요? 자, 그래서 자유롭게 이항시킬 수 있는 함수를 문제에서 주면 이항시켜서 는 k꼴, k가 아니어도 됩니다. 됐죠? 원점 지나는 게 훨씬 더 예쁘다면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 상관없다. 자, 근데 이제 이항을 막는 꼴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요거 한번 가보자. 자, 뒤로 넘어가서 비슷한 문제들 정말 많아요.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 자, 38번 별표 한번 쳐보자. 38번 별표. 자, 이것도 재정렬 기출이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아래쪽에 약간 빈자리 있는데 곧바로 한번 써보자. 자, 그러면 우리 방정식 뭐야? fx는 k꼴. 그럼 이거는 뭐한 꼴이? 좋은 거죠. 이런 꼴로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그려주는 게 무슨 함수? 상수함수처럼 그려주시면 돼요. 알겠죠? 무슨 함수? 상수함수처럼 그려주면 된다. 그래서 이만큼 친구들이 이제 쉬운 꼴이다. 자, 얘네들이 무슨 함수일 때? 상수함수.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이야기는 무슨 문제다? 극대극소 문제죠. 얘네들에 대한 실근 또는 부등식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극소값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극대극소 문제입니다. 근데 자, 이렇게 이항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너무 추잡하지 않냐 이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항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정식 fx는 fx대로 놓는데 오른쪽에 곡선은 안 돼. 직선이긴 한데 이렇게 들어가는 꼴이 있겠죠. mx를 못 넘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땐 뭐 한다? 얘네들은 접선 문제입니다. 상수함수가 아니죠, 이거는. 알겠지? 자, 특정한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접선 문제는 귀찮다 이게 결론이에요. 알겠죠? 자, 얘네들은 귀찮다. 얘는 편하다. 귀엽다 아니야 이거. 귀찮다. 왜? 접선 문제는 접점 문자 추가니까. 이것도 이제 스프링 시즌 때도 하나 있을 거고요. 윈터 시즌 때도 한 번 있었죠. 2분의 1, 0지난 직선이랑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 이야기하는 거. 밖에서 그은 접선 얘기하니까 이건 좀 귀찮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38번입니다. 자, fx가 자, 2분의 1의 x 3승 뭐야 이거? 너무 더러운데? 최고 참계수 굳이 2분의 1일 필요가 있나요? 없죠. 자, 이렇게 못생긴 건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하면서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자, 빼기 2분의 9x 제곱 더하기 10x야. 너무 못생겼죠. 그릴 생각하지 마세요. 자,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가 돼야 되는데 4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fx 더하기 절대값 fx 더하기 x. 자, 얘네들이 6x 더하기 k가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지. 됐나요? 자, 이것도 보시면
어떤 사람이 y는 해서 그리더라고. 알겠죠? y는 해서 그리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되는데 귀찮다고. 기울기 6짜리 접선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알겠죠? 그러니까 귀찮다고요. 그래서 적절한 이항을 통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면 그런 강사들이 많아요. 철학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변형 안 하고 들어가는 친구들. 자, 몇이에요? 절대값 fx 더하기 x 빼기 6x. 자, 어때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식이죠? 얘랑 교점의 개수로 바꿔주셔야 돼. 그러면 극대극소 문제로 바뀌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자, 보세요. 태어나 처음 보는 걸 나온다고요. 그래도 쫄지 말고 왼쪽을 그려라 이거지. 그러면 왼쪽에는 요만큼 함수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시면 fx가 x보다 이제 마이너스 x보다 클 때, 즉 절대값 안쪽이 양수일 땐 2fx 빼기 5x가 들어간다. fx가 됐지? x랑 더했을 때 0 이상일 때겠죠.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혼자서 할 때는 손이 잘 안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되겠어요? 얘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빼기 몇 x? 7x다. 음수일 때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선생님이 이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gx가 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괜찮니? 알고 있는 건데 이상한 부분 절대값을 주면 힘들어하겠죠. 자, EFX 빼기 5면 이게 좀 예쁠 거예요. 자, EFX 쟤네들 두 배 하라는 얘기구나. 아, 그럼 x 3승 빼기 9x 제곱 됐지? 자, 그다음 플러스 몇 x? 20x 빼기 5야. 응?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빼기 5x죠. 그러면 얘네들이 자, 플러스 빼기 9x 제곱 20x니까 플러스 몇이 되니? 15x가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돼. 괜찮나요? 어이구, 그럼 선생님 얘네들 마이너스 7x는 굳이 따로 안 해도 되고요. 왼쪽에 있는 저 함수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되니? 자, 그러면 g'x 한번 만들어 보시면 g'x는 위쪽에 있는 함수로 가보시면 3x 제곱 빼기 18x 더하기 15니까 이렇게까지 써버리시면 되겠네요. 1하고 5가 실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자, 도대체 이 별표에 대한 부등식이 뭐냐?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별표라고 이야기해 보시고 별표를 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 더하기 x라는 요만큼 범위를 만들어주면 자, 요새 요게 이제 딱 20번 난이도가 되겠죠. 플러스 11x입니다. 얘네들이 언제 양수니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양수인 걸 한번 살펴볼 때 미분해도 괜찮지만 이 친구들을 가지고 묶어보시면 x제곱 빼기 9x 더하기 22가 되거든요. 자, 근데 뒤쪽에 있는 게 좀 너무 더러운데요. 자, 얘가 판별식 한번 따져보죠. 그러면 이거 제곱 마이너스 84라서 아, 음수다. 88이죠? 괜찮니? 판별식을 따졌더니. 자, 판별식이 음수라는 건 이 친구들이 무슨 근을 가진다는 얘기?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뭐다? 언제나 양수다라는 건 이 친구들이 언제나 양수라는 걸 뜻해요. 자, 따라서 이 별표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x가 0 이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풀어주면 x가 0 이상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몇이 된다? x가 0 이상일 때로 바뀌고요. 이 친구들은 x가 음수일 때다.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자, 두 가지를 분석을 해주고 이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gx의 그래프가 극소값인지 극대값인지 k값의 경계를 극대극소로 만들어줄 것이다. 자, 0 왼쪽에서 이제 그래프 그려주시고요. 자, 프레임이 0 되는 게 1하고 몇이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0 오른쪽에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원점 지나면서 됐죠? 극대각 갖고 이렇게 내려오셔야 되겠지? 되님?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그래프 그려보자. 자, 그리고 왼쪽에선 0 왼쪽에선 기울기 몇 자리 직선? 마이너스 7자리 직선 이렇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함수값에다 1을 대입해 주시게 된다면 됐니? 자, 16 빼기 9죠? 됐니? 16 빼기 9니까 7이 되어서 여기다 7 한번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알겠지? 자, 얘네들이 1이고 얘네들이 5가 되어서 7이 된다라고 써주시면 돼. 자, 이게 y는 몇 x다? gx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k가 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 7개가, 아니, 몇 개가 되셔야 돼? 4개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 둘, 셋, 넷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실제로 5를 넣었을 때 음수가 되는 걸 확인해 줘야 되는데 저 빨간색 칙에다 5 넣는 게 귀찮아서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k 값은 누구여야 돼? y는 k가 7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 2, 3, 4, 5, 6이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들의 총합은 몇이 되겠어요? 21이다. 얘가 정답입니다. 자, 천천히 쓰시고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막 되게 외워놨던 2대1 법칙 이런 게 안 나올 수도 있다. 알겠죠? 그냥 노가다 띄우는 문제였고요. 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처럼 쫄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자, 그대로 열심히 풀어보시면서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문제만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차함수입니다. 39번 한번 가보자. 자, 아까 썼던 얘기죠. 자, 두 함수의 차이로 새롭게 정의하는 함수. 이 항을 자유롭게 시키는 함수가 되겠네요. 자, 몇 장 남았는지 보지 마시고요. 자, 가보자. 자, 일반적으로 자, 아까 얘기했죠. 자, 밑줄 쳐져 있네요. 곡선과 곡선을 따로 그려서 접하는지 만나는지는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곡선과 곡선은 하면 안 돼. 이때는 자유롭게 이항하여 자, 밑줄 쳐져 있네요. 곡선과 직선의 관계로 바꾼다. 그 직선이 뭐든 상수함수든 뭐든 1차함수건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곡선과 곡선은 피해줘야 된다. 알겠니? 자, 그랬을 때 차함수꼴로 바꿔주시면 자, 차함수로 바꿨을 때도 자, 동그라미 1번 뭐가 유지된다? 아까 얘기했죠? 실근이 유지되고요. 그 다음 2번 두 곡선 이루는 넓이가 유지됨을 활용해주면 된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39번 한번 가볼게요. 자, 3차함수 fx의 도함수와 2차함수의 도함수가 그린 것 같습니다. hx자 박스 치세요. f 빼기 g다. 차함수 맞죠? 자, F형은 G형 역시나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라고 말했네요. 자, 너무 쉬운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교점이 이제 2가 되고요. 원점에서 만나고요. y는 f'x고 y는 몇이 된다? g'x가 되면 사실 거의 예제 수준의 문제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대놓고 차함수를 줬고요. 여러분들 보기 한번 볼까요? 보기에서 뭐예요? 전부 다 h 얘기니까 h로 바꿔주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요거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써보도록 하자. 차함수가 진행이 된다면 도함수끼리 차함수도 유지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 한 번에 보지 말고 얘와 얘의 싸움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수 하나로 봤는데 함수 두 개에 대한 싸움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뭐가 되겠다? f'. 얘가 이제 뭐야? 더 큰 거고. 이 부분은 g'이 더 크니까 얘네들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구간의 경계가 이 교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 이렇게 나눠보시고. 자, 내가 쓴 게 누구의 부호야? h'의 부호입니다. h'의 부호란다. 자,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니? 증가감소, 증가해요. 이게 y는 hx. 두 개가 하나를 그리면 끝이란 거야. 하나만 그려주면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고요. 자, 문제에서 h형은 뭐예요? f형 빼기 g형이니까 0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0이고 얘가 2인데 안 봐도 유튜브죠. 3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제 쉬운 수준이니까 한번 빨리 풀어볼게요. 자, 기억 0과 2에서 hx는 감소한다. 맞고요.
니은. 자, 뭐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맞고요. hx는 0은 세 실근을 갖니? 아니죠. 0하고 실근 하나, 3을 갖죠. 자, 디귿은 거짓말입니다. 정답은 3번. 됐죠? 자, 차함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 41번 하나 하고 집에 갑시다. 나머지 안 푼 건 다음 시간에 해보거나 숙제를 내주도록 할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41번 가보자. 되셨죠? 아이고, 기운 내자. 자, 마지막 문제 요거 하고 쉬었다 미적분 가보도록 할게요.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얘들아 최고 차항계수가 2짜리 2차함수 gx 밑줄 한번 쳐보자. 최고 차항계수가 1짜리 3차함수 fx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 최고 차항계수가 2짜리 2차함수는 식 세울 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f알파는 g알파 밑줄 쳐. f'알파는 g'알파. 자, 그래 놓고 f'베타는 g'베타. 알겠죠? 그렇게까지 나와 있네요. 자, 이것도 킬러 문제였는데 되게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자기 풀이랑 꼭 비교해 보세요. 자, 맨 마지막 g 빼기 f만이 자, 밑줄 치세요. 차함수 설정이라고 쓰세요. 맨 마지막에 물어본 게 fg 둘 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시그널 아닙니까? g 빼기 f 값을 물어봤으니까 자, 쓰세요. 차함수 설정. 자, 얘들아 문제풀이 시작할게. 얘네들은 x 삼성을 시작하는 거야. 미정계수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gx는 2x제곱이다. 이렇게 시작할게. 자, 그러면 조건 가나 가보자. f알파는 g알파, f'알파는 g'알파는 자, 내가 저번 시간에도 그랬는데 모르는 것처럼 풀지 말라 그랬죠? 우리 다 배웠습니다. 적분도 쓰고 이차함수 면적 공식 같은 거 다 쓰기로 했고 2대1 법칙도 다 배웠어. 이걸 만족하는 요놈이 존재한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거 뭔가 좀 느낌 오니? 차함수 설정하자. hx라는 함수를 보통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인 게 좋으니까 차함수 세팅해 줘야 되겠죠. 무슨 함수? 차함수. 차함수 만들어. 차함수 만들어. 왜? 맨 마지막에 차함수의 함수값 하나 물어본 거니까 방금 했던 교훈 뭐예요? 하나 만들면 끝이야. fg 둘 다 만들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만큼이 몇이야? h알파가 몇이 된다? 0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 친구도 h'알파가 0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h'베타가 몇이란 얘기니? 0 된다는 얘기 아니니? 이걸 설정해주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h'x는 도함수 빼기 도함수라고.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h라는 함수가 이거랑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네요. hx는 알파에서 무슨 근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나머지 프라임의 중근이 뭐다? 베타가 된다. hx 중근이 아니지. 알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가볼게요. hx라는 함수를 세팅해 준다는 게 듣지? 최고 차항계수가 1짜리 3차함수가 될 거고 이거 중근인 건 알겠어. 나머지는 알아볼라? 몰라 이거. 이게 베타가 아니라 2대1 법칙을 만족하는 베타라고. 중근이 먼저 나오는지 나중에 나오는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야. 이해됐나요? 그럼 베타하고 뭔가 관련이 있을 텐데 어떤 느낌이냐면 칠판 한번 가보자. 이게 h라면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라고. 그러면 h가 0되는 중근이 아닌 나머지 단일근 이렇게 써준 거야. 근데 이제 솔직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알파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되니? 프라임이 0되는 게 얘가 베타니까 네모가 더 왼쪽에 있을 수도 있다고. 1대2일 수도 있고 2대1일 수도 있다고. 애매하다는 얘기야. 내분점으로 가기.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하냐?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내가 아직 이용하지 않은 숫자가 뭐가 있냐? 모르는 알파 베타 말고 이거랑 이게 좀 있네. 알겠니? 자, 그럼 느낌 왔다. 여러분들 여기서 일부러 자리 남겨놨는데 최고 차항계수가 2짜리라는 거 이제 써야 돼요. 몇이야 이게? 4x라는 거지. 자, 선생님이 1년 동안의 문제 풀이는 뭐다? 모르는 거에 집중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야. 아는 걸 최대한 굽이굽이 돌아가야 돼. 기울기 몇 짜리 직선이야? 4짜리 직선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G'알파랑 G'베타랑 가보시면 G'이라는 직선을 만들어주시면 기울기 몇 짜리 직선이다? 4인 직선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알파를 넣었을 때 빨간색 때문에 몇이야? 작고요. 베타를 넣었을 때 크대요. 그럼 베타가 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나 어디에 미친 사람이라 그랬어? 그냥 미친 사람이야? 어디 미친 사람이라고? 기울기에 미친 사람이라니까. 몇 칸이야 이게? 32칸이네요. 어머 선생님, 기울기 4짜리라 그랬죠? 이게 몇이야 이게? 1대 4짜리니까 8이다. 베타가 알파 더하기 8이다. 그럼 아까와 같은 케이스 분리를 먼저 시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그러면 베타가 더 오른쪽에 있다. 중근이 먼저 나오네. 이게 알파고 베타다. 괜찮니? 저 초록색 글씨 때문에 얘가 8이 되면 얘가 이제 4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크고 작으니까 베타가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베타 기준으로 서술해 보시면 얘네들은 베타 더하기 4 되는 거 맞니? 몇이 되겠어요? 베타 빼기 8이 되겠지. hx가 이렇단 얘기야. 됐어. 자, 그러면 선생님 hx는 최고차 계수가 1짜리니까 베타 빼기 8이 중근이고 베타 더하기 4가 단일근 하나인 3차 함수입니다. 집에 가서 복습하는 게 포인트인 거 알지? 예습할 필요 하나도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답습해봐. 알겠죠? 대신 시도하는 걸 먼저 하지 말고 집에서 혼자 먼저 풀어봐. 다르네?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당위성을 너네 걸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참수 설정했지. 왜 이거에서 알고 있는 숫자에 집중했지. 이렇게 해서 나열했지라는 스스로에 대한 내용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몇이야? G에 베타 더하기 1 빼기 F의 베타 더하기 1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G 빼기 F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붙은 친구니까 마이너스의 H의 베타 더하기 1이 정답이 된다. 자, 여기다 베타 더하기 1 대입해 주시면 베타 사라집니다. 알겠나요? 9의 제곱. 됐니? 베타 더하기 1 집어넣어주면 베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정답은 244. 진짜 쉽다. 진짜 쉽다. 진짜 잘 풀었다. 내가 생각해도 잘 풀었다. 알겠지?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2대1 법칙을 먼저 이용하지 마세요. 2대1 법칙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후손위로 밀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비슷한 내용 하나 풀어줬고요. 됐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 좀 이해되셨나요? 어렵습니다. 혼자 너네 걸로 만들어 보시고 오늘 했던 거에 메인 뭐죠? 메인 뭐죠? 얘들아. 등차 등비는 일반항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합공식도 최대한 쓰지 않고요. 최대한 나열해 주시고 절대값 AK 더하기 AK와 절대값 AK 빼기 AK 구조를 좀 외워넣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문제풀이 꼭 그대로 해보세요. 자, 박수 치면서 끝낼게요. 고생했습니다.